대설특보가 내려진 7일, 대구 경북 지역에도 일시적으로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빙판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경시는 올해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급, 아이 돌봄센터 구축 등 올해 달라진 지원 시책을 살펴봅니다.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동네 책방이나 북카페를 관계 안내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7일, 대구 경북 지역도 일시적으로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은 봉화 석포 24.7cm, 영주 부석 13.9cm, 문경 동로 13.5cm, 대구 1.4cm 등입니다. 경북 영주 고치제, 봉화 석포 석계제, 대구 파군제 삼거리에서 팔공산 구간 등 일부 도로는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은 만큼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전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경시는 올해의 시작과 함께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했는데요. 거주지나 나이, 탑승 횟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료화가 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문경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줄지어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승객들. 하지만 그 누구도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버스에 달려 있어야 할 요금함이나 교통카드 단말기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국의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문경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편하고 이거 맨날 차비 이래 돼야 되는데 너무 편해. 그거 차비를 안 주니까. 시장 가고 병원에 자주 가고 하니까 많이 타지. 문경 시내 곳곳을 누비는 버스 기사들도 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체감합니다. 시내 운행 중에 한 코스, 두 코스 걸어 다니시던 분들도 다 승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어난 승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약 12만 명으로 하루 평균 4천 명 정도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인 1월에는 약 1,900명이 탑승했고 지난해 전체로 봐도 하루 평균 1,800명 정도가 탑승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무료화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특히 3일과 8일 단위로 장이 열리는 중앙시장의 장날에는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이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시는 시내버스 무료화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을 뿐만 아니라 무료 환승을 위해 1시간 이내에 돌아가던 시민들이 상권에 오래 머물게 되는 효과도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승객이 거의 배로 늘었고요. 또 시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KTX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또 시내버스 무료로 탑승해서 문경세제라든가 시내 상권과 연결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수익금 13억 원에 요금 상승률 3%를 반영한 15억 원을 시내버스 무료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기존에 지급하던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54억 원에 더해 새로 편성한 것으로 시 예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영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고 완산동에 아이돌봄센터를 구축하는 등 예비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 영천시는 지난 2022년 1.313명으로 2년 연속 전국 시구 단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경북도 내 시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천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원 시책에 더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를 임신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벌써 수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 지원 부분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산후조리비는 원래 1월 달부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합니다. 도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3억 5천만 원을 들여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에 돌봄 기능을 포함한 키즈 카페를 조성합니다. 올 연말까지 산림문화휴양관 내에 실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완공을 앞둔 완산동 도시재생지원시설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을 조성합니다. 이곳 어울림 플랫폼은 완산동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거점 시설로 주민 공동체 시설은 물론 아이돌봄 센터도 들어섭니다. 준공 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영천의 새로운 아이돌봄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역마다 거주자 외에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일회성 교류를 넘어 정기적인 소통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네 책방이나 북카페를 관계 안내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김유한 지역과 인재 대표를 만나봅니다. 지금 그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여러 시군구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 관광 쪽이나 일자리, 주거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교류 인구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정착으로 또는 지역에 깊이 참여하는 생활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인구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생활 인구의 원형이 됐던 관계 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2020년부터 제2기 지방 창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일본의 관계 안내소로 역할을 하고 있는 미라이 편의점이 그 대표적인 관계 안내소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키토라는 주민 900명의 작은 마을인데요. 유자 재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 위기에 있을 때 이 마을 출신의 한 사업가가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명한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바로 편의점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을 바로 마을에 있는 어른부터 노인, 아이들까지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장소로 가꾸게 되고 이 장소가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이자 머물 수 있는 관계 매점의 최종 목적지로서 이렇게 활약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관계 안내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서점, 동네 책방, 북카페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동구에는 유명한 그 책방이 하나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대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떠난 청년이
서울에 있는 친구와 함께 방문을 해서 북토크를 참석을 하고 또 그걸 계기로 대구를 재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대구 북성로에도 이 책방을 통해서 고전 읽기라든지 대구 읽기 모임 또 여러 가지 지역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연결되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일본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대구를 알아가고 또 대구에 이렇게 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안내소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 지방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밤새 내린 강설로 경북 곳곳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7일 오전 11시 33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의 한 도로에서 포터 차량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와 충돌했고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외에도 울진과 봉화, 의성, 칠곡, 포항에서 눈길에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고 영천에서는 강풍에 지붕이 탈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5 에이펙 범시도민 지원협의회 출범식이 7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경주 시민을 중심으로 도내 단체와 유관기관,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됐고 회장에는 박몽룡 전 경주 YMCA 이사장과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추대됐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경북경찰청이 화물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다음 달까지 추진합니다. 경찰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를 비롯해 공단과 항만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단속 항목은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과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등입니다. 또 급커브와 미끄럼, 안개다발 지역 등 위험 구간에는 도로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패스와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신속히 보강하고 화물차 졸음운전 취약 구간에는 노면 홈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의성군과 경상북도 주식회사 프롬바이오와 영남대 세포배양연구소가 7일 세포배양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세포배양 배지 개발과 생체 실험을 대체하는 컴퓨터 모의 실험인 인실리코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협력체를 구성하고 기술 지원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 산업단지 내에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연구소 설치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2025년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청송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것으로 청송군은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고추 건조기 20대와 세척기 2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당 지원 기준 단가는 건조기 400만 원, 세척기 200만 원이며 기기 가격의 절반은 자부담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이며 오는 21일까지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